제가 정통 미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런 무리를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데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잘 받고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미술의 거장 이유한 화백의 작품이라며 국내에 유통된 미술품 13점이 모두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미술계 좀처럼 가짜 파문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희대 미술경영학과 최강식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조영남 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종의 미술고의 관행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관행은 아닙니다. 네. 미술계에서 이제 조수를 활용해서 일부 작품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0.1%도 되지 않죠. 하지만은 대작이 관행이라는 것은 미술계에서는 좀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려서 물론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대학원생들 이야기로는 조석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교수님이 어떤 아이디어 주고 학생들이나 일종의 조수 같은 연구실에 있는 그래서 사실상 작품을 대부분 만든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조수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는 건데요. 작가의 개념이 서야 되고요. 첫째는 주제 설정이라든가 작품의 내용, 기본적인 구조가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창조돼야 되겠죠. 그 창조된 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면 조각이라든가 판호라든가 이런 게 입체 작업들은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회화에서 붓을 조수가 덧칠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형태로 어떠한 작업으로 덧칠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기존에 서 있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덧칠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조수의 기교적인 측면들이 그 창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느냐 안 띠고 있느냐, 이 부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조수가 어느 정도 창조적인 성격을 띠고 그 주 작가의 작품을 보완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 책에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이라는 책을 봤더니 거기 이제 미디어 왔다는 백남준 씨 말을 인용하면서 현대예술은 고등 사기꾼 노름이다라고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근데 공교롭게 이번에 조영남 씨가 사기 혐의를 받습니다. 그 사기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을 만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 그런 수사를 더 해봐야 나오는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으로 팝아트에서는 이제 개념 자체를 복제하는 현상을 자신의 작업의 한 형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죠. 하지만 과연 그런 그 작가들의 컨셉이, 기본적인 개념이 과연 이번 사안과 같은 개념이냐는 문제는 아직은 미술계에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 출두한 조영남 씨가 나는 사실 정통 미술인이 아닌데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스타들 가운데서도 정통 미술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품 활동하면서 인정받고 경매에서 물건을 팔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는 미술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영남 선생도 40여 년 작품을 하셨죠. 작품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상당히 내공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연예인들께서 작업을 하셔서 아트페어에 아주 고가로 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소 우리나라가 조금 너무 과다하고 갑자기 그러한 현상이 유행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 그 순수한 그 작업을 하셨던 작가들의 입장으로 보면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유한 화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화가고 작품 하나당 수억 원이 넘어가는 4억도 하던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근데 위작 판정을 받았어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우선은 이제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워낙에 동양적 어떤 절제 미학을 바탕으로 해서 점선 윈드 시리즈, 바람 시리즈죠. 이런 세 가지가 유명하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유명한 구겐하임 뮤지엄에서도 개인전을 하셨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이제 국가수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려했던 것이 만약 사실로 나타나서 네. 미술계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의견인데요. 네. 다만 국가수가 과연 미술 작품을 진위 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미술계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미술계 의견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감정가와 또 작가와 현존 작가잖아요. 생존 작가니까. 그리고 자료.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여져서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 절차를 밟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국가수가 이것은 위작이다라고 판단을 한 데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적 저희가 기법을 이용해서 위작이다 판결했지만 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미술계가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그러니까 지켜봐야 세계적으로 한다. 네. 세계적으로 과학 감정을 통해서 네. 진위를 판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술계가 해야 한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네. 하는 거죠. 함께. 토의하고 작가와 함께도 논의하고 네. 국가수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같이 활용해서 네. 함께 토론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진품이라고 딱 정해줄 수 있는 미술 감정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진이다, 위다라는 거를 100% 보장하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다만 네. 접근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현재 이제 미술품 평가원, 감정평가원이 있고요. 네. 또 고미술협회에서 고미술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정위원회가.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감정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수십 명의 감정위원들이 네. 감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천경자 화백도 아주 오랫동안 이 위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1991년 당시 KBS와의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네, 그 천경자 화백이 그린 것으로 알려진 미인도인데요. 천화백은 이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눈에도 힘이 없고요. 되게 제가 코 같은데 이런 데도 하이라이트를 넣어요. 그런데 코 여기도 멍멍이 되고. 네, 작품 여러 곳의 묘사 방법, 또 제작 연도를 표시한 77도 본인 필체와 다르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엉성한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악을 쓰다시피 해서 가짜다 그러고 악을 썼어요. 네, 하지만 미인도를 소장한 국립현대미술관은 감정 결과가 진품이라고 나왔다면서 맞섰습니다. 최근 천화백의 유족 측이 미술관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자, 천경자 화백 오래된 논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작가분은 그 작품이 그 진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과 그다음에 감정단은 그 3차에 걸쳐서 네. 진작이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네. 진작이라는 판결을 하게 되면서 네. 의견이 엇갈린 거죠. 네.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완 선생님도 똑같은 그 결론인데요. 네. 작가와 감정가와 함께 공동 감정을 했어야만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그 남아있는 거고요. 불씨가 남아있는 거죠. 그 이번 그 이완 그 사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위작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라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웬만큼 인기 있는 화가들의 작품은 위작이 있다는 것이 미술계의 입장이기도 한데 맞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작이 많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수십 년 된 사안들이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네. 희한하게 또 이렇게 그 세 가지 사건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아 보이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은 축에 많은 그 국가 그 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비하면 일단 미술 시장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요, 예, 그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작가와 공신력 있는 평론가들이 같이 감정을 해야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답이 나온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같이 감정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번 경우에도 네. 먼저 발표하셨잖아요, 국가수에서. 네. 그러니까 문제는 작가와 함께 논의가 된 결과를 발표하셔야 되는데 네. 발표해버리시니까 네. 작가의 경우가 지금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거죠. 이완 화백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뭐 그것까지 제가 들을 수 있는 뭐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전 잘 그렇다면 모르겠고요. 그 진위 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천경자 화백의 작품도 이렇게 국가수에서 감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국가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뭐 어떤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사하시거나 네. 자료를 제시하고 뭐 분석하시는 건 가능하지만 네. 진위는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도 수십 년 된 전문가들도 어려운 건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국가수에서 이런 기본 조사를 한 다음에 네. 그것을 작가와 평론가들이 함께 조사하는
그런 방식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다만 네. 국가수가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과학적 분석은 있을 뿐이지 네. 과학적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는 건 좋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역시 전담하는 과학적 분석 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희대 최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사흘 연휴인데요. 정치권은 연휴에도 쉬지 말고 열심히 협상해서 화요일 첫 본회의 제대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현충일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